자, 여기 볼게요. 일단 1단원은 실수와 그 연산이라고 해서 실수와 그 연산 또는 제곱근과 실수 뭐 교재마다 이렇게 단원명은 살짝 다르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제곱근과 실수라고 해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책에 있는 단원명대로. 그래서 1단원 제곱근과 실수에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이미 개념이 뭔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문제풀이가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 어떤 것들이 있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여기에서는 이제 새로운 용어를 배웁니다. 제곱근이라는 것을 배워요. 그래서 그 제곱근을 어떻게 말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먼저 합니다. 그래서 A의 제곱근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할 거예요. 여기서 A는 양수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제곱이라는 말의 어찌 보면 반대되는 말을 제곱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보시면 2가 있어요. 2를 제곱하면 4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4를 보고 2의 제곱이다. 2를 2번 곱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저 2는 4의 뭐라고 할까? 제곱해서 4가 되게 하는 어떤 그 근원이죠. 뿌리죠. 그래서 4의 제곱근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A의 제곱근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A의 제곱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놈을 제곱했을 때 A가 되게 하는 그것. 이것이 바로 A의 제곱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먼저 A의 제곱근의 뜻을 정리할 건데 일단 제곱해서 A가 되는 수가 기본적인 뜻.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곱수들을 조금 알아낼 건데요. 예를 들어 256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256의 제곱근은 뭘까? 제곱을 해서 256이 나오게 하는 수. 뭘 것 같아요? 제곱 256의 제곱근. 뭐예요? 16만 있나? 어때요? 마이너스 16이요. 마이너스 16도 제곱을 하면 어때요? 플러스 256이 돼서 이렇게 마이너스 16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제곱해서 256이 되는 수, 바로 이 16도는 마이너스 16이 256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고, 그럼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하고요. 이거 중요한 식인데 이거 가끔 간과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 식은 지금도 나오지만 앞으로 고등수학 할 때도 계속 이 모양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져야 돼요. 뭐냐면 어떤 놈이 있어요. x가 있어요. 그것을 제곱했을 때 a가 된다. 이렇게 식을 만들면 이게 제곱근, a의 제곱근을 나타내주는 식이에요. 이것을 만족시키는 이 x에 들어가는 값. 선생님이 여기 네모 쳐서 제곱해서 a가 된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네모를 그냥 x로 바꾼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 값이 바로 a의 제곱근이다 라고 하는 거고, 제곱근을 표현하는 되게 중요한 식입니다. 요거. 왜냐하면 이걸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2차 방정식 풀 때 이 개념으로 2차 방정식 푸는 게 있어요. 기억나나? x제곱은 5라고 하면요. 이 x 구하는 거 기억나요? 어떻게 구했는지? 제곱해서 5가 되는 거니까 5의 제곱근이다. 아직 설명 안 했는데 5의 제곱근이다 해서 이렇게 바로 풀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나오는 2차 방정식 단원에서 저 식을 만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곱근을 나타내는 거 방금 살짝 보여줬는데 이 제곱근을 알 수 있는 수들이 있는 반면, 이렇게 알 수 있는 수들이 있는 반면 알 수 없는 수들이 있어요. 제곱을 했는데요. 7이라고 합시다. 제곱해서 7이 되는 수. 존재는 하나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없죠. 우리가 알고 있던, 그동안 알고 있던 수들 중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우리가 근호라는 제곱근 기호를 만들어서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근호를 사용해서 표현해주고 A의 제곱근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A 겉에다가 이렇게 근호라는 이 제곱근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주는데 지금 이 사용된 기호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고 우리는 보통 양의 부호를 생략해서 쓰니까 이 수는 A의 제곱근 중에서 양수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256의 제곱근 우리 확인했을 때 제곱해서 256이 되는 수를 확인했을 때 16도 있었지만 마이너스 16도 있어서 양수 하나, 음수 하나 이렇게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가 다른 거 두 개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여기도 두 개가 나오게 돼요. 양수 A의 제곱근이면 두 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양수인 것 하나와 앞에 음의 부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음수인 것 하나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의 제곱근을 문장으로 표현하면 1번과 같이 되고 두 번째는 식으로 표현한 거, 세 번째는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한 거. 그래서 A의 제곱근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참고로 제곱근 개수 볼게요. 방금 256을 예로 들었었는데 256 제곱근 두 개 있었어요. 양의 제곱근 하나, 음의 제곱근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든 양수들은 제곱근이 두 개씩 있어요. 왜냐하면 음수들은 제곱했을 때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양수인 것의 제곱근은 양수인 것 하나, 음수인 것 하나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양수는 제곱근이 두 개다라는 거. 두 개. 그리고 그 제곱근은 어때요? 서로 절대값이 같다라고 하죠.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두 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0은요. 제곱근이 몇 개예요? 0의 제곱근. 한나오 0의 제곱근. 한 개요. 그쵸? 제곱해서 0이 되는 수는 0밖에 없고 이 0은 양수, 음수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수기 때문에 양인지도 양도 음도 아니야. 양수도 음수도 아니에요. 그래서 0은 제곱근이 0, 한 개밖에 없어요. 바로 0. 그 다음에 음수는요. 음수는 어때요? 제곱근.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거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어때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음수는 제곱근이 없다라고 하지만 언제 바뀌어요 이거? 너희 공통수학 1 이제 시작하잖아요? 거기 시작하면 이제 1단원 넘어가서 방정식과 부등식이라는 2단원에 들어가면서 복소수라는 수를 배우게 돼요. 거기서 이제 번복이 되는 거예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도 있다라고 하고 그러면 보여봐. 제곱해서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 있다고 배웠지? 네. 뭐예요? 그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는? 루트 10i. 루트 10i. 말고 또 마이너스 루트. 그치? 이렇게 해서 뭔가 되게 낯선 수를 가지고 표현을 할 거예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거를 존재하지 않으나 좀 모순이긴 한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나 뭔가 가상의 이런 수가 있다라고 해서 허구의 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허수라고 할 거예요. 허수. 나중에 배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중학교 3학년 버전으로는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0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모모의 제곱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고 시험에서 모모의 제곱근 할 때 애들이 많이 틀리는 게 이런 거 많이 틀려요. 이걸 물어봤거든 분명히. 근데 이거를 풀마 3이라고 해서 틀립니다. 이거 왜 틀릴까요? 풀마 3 왜 아닐까? 루트 9가 그냥 3. 루트 9라는 놈이 9가 아니죠. 얘는 뭐냐면 해석하자면 9의 제곱근은 제곱근인데 앞에 부호 양수죠. 양수인 제곱근이에요. 그럼 제곱해서 9가 되는 수 중에 양수인 것 3이 되는 거예요. 루트 9는 3이니까 3으로 바꿔서 다시 말을 해야 돼요. 3의 제곱근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물어봤을 때는 플러스 루트 3이랑 마이너스 루트 3이랑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많이 사용하는 오답이 이렇게 쓰는 것들. 그래서 먼저 정리되지 않은 뭔가 이렇게 나와 있는 수들이 있어요. 이걸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로 간단하게 나타낸 다음에 그것의 제곱근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 내신에서는 많이 틀리는 게 이거고 그 다음 순환소수 나왔을 때 그 순환소수 분수로 못 바꾸는 학생들이 있는데 혹시 있을까? 혹시? 순환소수 분수로 바꾸는 거 기억이 안 난다. 아 수빈이요? 한번 순환소수 아무거나 하나 좀 분수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이것의 제곱근이다 라고 해볼게요. 그럼 먼저 제곱근을 찾기 전에 이 놈들을 먼저 간단하게 나타내야 되거든요.
0.4 순환소수인데 분수를 어떻게 바꿀까? 자, 분모에는 9 또는 0을 적는 거였어요. 근데 소수점 아래에 이 숫자 개수만큼인데 이 숫자가 순한마디면 그러니까 순한마디 개수만큼 9를 쓰고 순한마디 아닌 거 개수만큼 0을 썼어요. 일단 소수점 아래에 숫자 1개가 있는데 이 하나가 마침 순한마디예요. 그러므로 9 하나를 작성하고 분자는 전체 수를 작성해요. 먼저 그냥 그대로 읽어요. 소수점 없이 생각해서 그냥 읽어요. 그럼 그냥 4죠. 4에다가 순한마디가 아닌 점이 안 찍힌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빼주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0이니까 빼봤자 4죠 그냥. 그래서 9분의 4의 제곱근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혹시 9분의 4의 제곱근은 뭘까? 제곱해서 9분의 4가 되는 거 있어요? 제곱해서 9분의 4가 되는 거. 뭘 당황해. 3분의 2랑 또 마이너스 3분의 2랑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수민이만 하나 미션이야 지금. 분수로 바꿔봅시다. 분모만 말해보세요. 분모. 기하 분수를 안 해도 돼. 분모만 말해보세요. 맞습니다. 113이 맞습니다. 전체 수에서 125에서 점 안 찍힌 부분이 12죠. 12를 빼주면 돼요. 그래서 113.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는 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곱근 찾기, 그다음 제곱근에 대한 옳은 설명, 옳지 않은 설명 이런 것에 대한 유형이 하나 등장할 수 있고 이런 지금 이 담원의 문제에서는 그래서 제곱근의 표현을 좀 볼게요. 제곱근의 표현. 방금 여기서 이제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했어요. 근호라고 했죠. 제곱근 기호는 이제 근호를 사용해서 표현하는데 양수는 이렇게 2개 다 써주시고 0은 루트 0이라고 꼭 써야 될까? 그냥 0이라고 써도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 중에 있으니까 0이라고 써주시고 음수는 제곱근이 없으니까 안 써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또 이제 한 문제 정도 진짜 많아도 한 문제거든요. 나올 법한 스타일의 유형의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한 문제 정도. 이거는 아마 제곱근이랑 섞여서 한꺼번에 이렇게 옳은 것은 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곱근은 뭘 사용해서 표현하냐면 기본적으로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요. 근호. 읽어줄 때는 제곱근이라고 읽거나 혹은 루트라고 읽어요. 그래서 근호를 사용해서 표현하는데 굳이 근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근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꼭 100의 제곱근을 루트 100 마이너스 루트 100으로 할 필요가 있나?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제곱수들의 제곱근은 그러니까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도 있어요. 어떨 때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냐면 제곱수라고 표현할게요. 제곱수. 제곱해서 만들어지는 수들. 이것들의 제곱근.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나오는 그 한 가지 나올 수 있을 법한 문제의 유형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양수입니다. A는 A의 제곱근 이랑 앞에 제곱근이라는 말이 먼저 나온 거예요. 제곱근 A. 차이점이 뭘까? 양의 A의 제곱근이랑 제곱근 A의 차이점. 태영아 뭐야?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의 차이점은요? 모른다고요? A의 제곱근은 그 플러스 붙는 거랑 마이너스 붙는 거 둘 다고 양음의 제곱근 2개 다. 제곱근 A는 양의 제곱근만. 네 맞아요. 여기 선생님이 아까 얘기하다가 넘어갔는데 아마 집중해서 안 들어서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근호를 사용한다 할 때 이 근호 읽는 거 읽어주는 방법이 제곱근이라고도 읽어줄 수 있고 또는 루트
루트라고도 읽어줄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루트라고 많이 읽어요. 제곱근 3 이렇게 많이 안 읽죠. 그냥 루트 3 이렇게 많이 읽어요. 그러면 저 제곱근 A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말하자면 루트 A인데 루트 A를 그대로 써보자면 이렇게 써지고요. 이 앞에 양의 부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곱근 A, 루트 A다 라고 하면은 양의 제곱근만 뜻하는 거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요게 아마 여기랑 문제가 합쳐져서 하나 정도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A의 제곱근은 양, 제곱근 둘 다예요. A의 제곱근은 양, 의 제곱근 모두를 뜻해요. 그래서 플러스 루트 A랑 마이너스 루트 A를 뜻하고 저 둘이 합쳐서 뭐 어떻게 써주죠? 플러스 마이너스인 거 두 개 합쳐서 앞에 이렇게 써주죠. 복부호라고 해요. 복부호. 부호를 겹쳐서 써주는데 마치 하나로 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 개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플마 3이 있다. 이거는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을 한꺼번에 쓴 거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복부호라고 합니다. 복부호. 그리고 제곱근 A다라고 하면은 루트 A라 그랬어. 루트 A를 그대로 써주면 그냥 루트 A가 되니까 이거는 루트 A는 양의 제곱근을 뜻한다고 했어요. 양의 제곱근만. 그래서 루트 A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제곱근 표현에 대한 거 문제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A 단계 제끼입니다. 쌤 너무 쉬운 거 같은데? 너네 더 어려운 거 좀 연습해야 될 것 같아. 85점 넘어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자, 여기 볼게요. 13쪽에 날 왜? 아니야? 13쪽에 56번 보세요. 자, 지금 한번 푸는 거 도전해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푼 거는 채점 다 해보세요. 선생님이 답 확인해줄 거니까. 56번 시간 1분만 줄게요. 자, 봅시다. 56번에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1번 보시면 마이너스 루트 13은 13의 제곱근입니다. 맞죠? 13의 제곱근 중에서 의 제곱근인 것이니까 옳은 것이고요. 2번 제곱근 0.49라고 했어요. 제곱근이라는 말이 이렇게 앞에 붙으면 양의 제곱근을 뜻하는 건데 제곱해서 0.49가 되는 것은 두 개가 있어요. 0.7과 마이너스 0.7이 있는데 앞에 제곱근이라는 말이 붙으면 이 둘 중에 양의 제곱근만 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0.7이 되는 거예요. 그럼 2번도 옳은 것이고요. 4의 제곱의 제곱근은 자 이거 먼저 계산을 하라고요. 자 4의 제곱은 16이에요. 16의 제곱근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풀마 2가 아니라 풀마 4가 돼야 된다. 3번 옳지 않고요. 4번 제곱해서 0.1이 되는 수는 없는 게 아니라요. 있습니다.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수 중에 없었다면 풀마 루트 0.1이라고 해서 두 개가 나오고요. 5번 4분의 25의 제곱근은 두 개고 두 제곱근의 합은 0이다. 그러면 이거는 맞는 말이죠. 4분의 25의 제곱근은 양의 제곱근 하나, 음의 제곱근 하나 이렇게 나오겠지? 그 제곱근들의 합은 0이라 했어. 왜냐면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다른 수가 나온다라고 했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3번하고 4번이 옳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해서 찾아주는 게 아마도 쉽게 뭐 배점이 높지 않은 정도로 해서 한 문제 정도는 출제 거의 확정.
그 다음에 이제 제곱근 구하기 이런 부분은 조금 넘어가고 여기 보시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가 접목되는 부분이 나와요. 도형으로 활용하는 건데 여기 부분 좀 볼게요.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공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공식이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사이로 세 변의 길이를 가지고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가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에서 가장 긴 변, 즉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 직각을 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랑 같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였어요. 그런데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 아닌 그냥 이 빗변의 길이를 알고 싶어. 그럼 빗변의 길이를 알고 싶으면 이 제곱을 찾아서 제곱근을 구해도 되는데요. 길이는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여기 나온 만약에 이 빗변의 길이의 제곱을 구했어. 그것의 양의 제곱근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주냐면 그냥 이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그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랑 똑같은 거죠. 그럼 이 빗변의 길이의 제곱 이것에 제곱근을 구해주는데 양수인 제곱근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물론 사용해도 되나 이렇게 변형해서 사용하는 거를 좀 많이 연습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타내는 도형에서 활용하는 게 있고 저번에 도형 공식 겨울방학 때 한번 정리했을 거예요. 그 각종 도형 공식들 좀 또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리했어요? 안 했어요? 기억이 안 나. 겨울에요? 안 했나? 3학년 2학기 과정에서 정리했나?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한번 정리하면 되죠 뭐. 그죠? 정리 한번 할 거예요. 일단 여기 관련된 거 하나만 해결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 한번 쭉 갈게요. 일단 이 C단계 정도는 솔직히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제 너희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해야 돼. 자, 14쪽으로 와주시고 C단계 할 줄 알았지? 14쪽으로 와주시고 14쪽에 66번 갈게요. 자, 친절합니다. 넓이가 하나 주어져 있어요. 이걸로 일단 다른 정사각형들도 넓이를 구해주세요. 단위를 안 적었나요? 그러니까 단위 있는 거 없는 거 확실하게 구분해서 적을 꼭 선생님 특히 주간 테스트 보면은 단위로 반점 깎죠. 그러니까 단위 잘 써주세요. 없는데 굳이 쓰지 말고. 단위 때문에 2점 깎인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반점씩 깎아서 이거. 반점씩 깎았으면 단위 4개를 안 쓴 거예요? 네 역시 야, 대화나 했니? 네. 얼굴 쥐어뜯지 마. 저희 이렇게 절망적이야. 우리 이 교재가 내신 대비 교재가 아니에요. 알죠? 내신 대비 교재는 깜짝이야. 지금 방금 너무 너무 이상했는데? 아씨 멋있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깜짝이야 이랬어. 내신 대비 교재는 시험 한 달 전, 4주 전부터 나갑니다. 새로 만든 교재로 나가요. 다 풀어야 됩니다. 그때 그 보라색이요? 그것랑 이제 좀 컨셉은 다르게 해서 문항수는 거의 비슷하게 나갈 거예요. 내신 대비 교재 그리고 2종이 종류가 2개 있어요. 하나는 이제 문제가 겁나 많은 교재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출문제를 수록해 놓은 교재가 있어요. 기출문제는 이제
매 수업 시간마다 3, 4교시에 풀 거고요. 3, 4교시에 1, 2교시는 앞으로 카페 걸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니 얘들아?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거. 이름이 모의고사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 봐요. 4주 전부터. 시험 4주 전부터. 왠지 모의고사 보고 성적 가지고 너무 좌절하지 마요. 성적 가지고 아직 모의고사 선생님 그래도 좀 쉽게 냈는데 최근에는 맞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최근엔 좀 쉬었잖아. 수민이서 어떻게 생각해? 어려웠어. 수민이 잘 봤잖아. 네, 아니. 제일 최근 거. 대현은 어떻게 생각해요? 최근 거 좀 쉽게 냈잖아. 제가 잘해서. 그래서 모의고사가 볼 건데 사실 이 모의고사 성적이 부모님들한테 전송이 되긴 되는데요. 그래도 이제 선생님이 요즘에는 몇 년 전만 해도 되게 어렵게 일부러 되게 어렵게 냈는데 조금 자제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너무 좌절해서 자제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너무 어렵게 내지 않아요. 일단 요거 볼게요. 이렇게 세 정사각형이 나와 있고 이 정사각형들의 넓이 사이의 관계가 나와 있어요. 일단 가장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가 6제곱센티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6제곱센티미터고요. 우리 그 B와의 관계, A와의 관계 이런 거를 좀 살펴볼게요. 문제 보시면 B의 넓이는 C의 넓이의 3분의 5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정사각형 B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다. 이 6제곱센티미터의 3분의 5배라고 합니다. 곱하기 3분의 5를 해주면 B의 넓이는 얼마 나와요? 약분해서 계산하면 10 맞나요? 10제곱센티미터가 나오게 되고 이제 정사각형 A로 넘어갑니다. A 정사각형 넓이는 B 정사각형 넓이의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2분의 7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10제곱센티미터의 2분의 7배가 되기 때문에 곱해줄게요. 얼마 나오니? 35. 맞습니다. 35제곱센티미터가 되고 그러면 이 정사각형 A의 넓이가 35제곱센티미터일 때 안 보이네? 35제곱센티미터일 때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묻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좀 여러 번 공부를 해봐서 알겠지만 이게 바로 양의 제곱근이 나온다는 거. 이렇게 되죠. 정사각형의 넓이는 이 한 변의 길이를 제곱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변의 길이 x라고 표현할게요. 제곱해서 넓이가 만들어져요. 이거 저기서 본식 아니야? a의 제곱근에서 본식? 그죠?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은 35의 제곱근이 될 텐데 35의 제곱근 두 개가 있지만 변의 길이이기 때문에 양의 제곱근을 선택해주면 돼요. 그래서 35의 양의 제곱근은 뭐가 돼요? 루트 35고 단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단위는 있습니다. 센티미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내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제곱근 나타내기 74번 한번 해보세요. 각종 도형의 무언가가 나왔어요. 우리 74번에. 천만이라 선생님 지금 되게 천천히 나가요. 어떻게 생각해 나와요? 모르겠어요. 100점 받아야죠. 나 컴퓨터. 네. 반배정이 오늘 나왔거든요. 아, 혹시 여기에서 같은 말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진짜? 저랑 같은 반이었던 애가 딱 한 명 같이 갔어요. 아 그래? 네. 그럼 왜 그렇게 낯설게 됐어? 반이? 근데 그래도 좀 아는 애들이 한두 명 더 있어요. 저 3명이랑 같이 갔어요. 나연이랑 나하고 떨어졌어? 네. 근데 정체랑 똑같은 반이죠. 3년만 같은 반이에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살짝 선생님들이 하기 무난한 선택인 거 같아요. 반배정 원래 그렇게 나요 너희도? 성적으로 몰라요. 저희 성적을 안 원래 랜덤으로 돌리고 랜덤으로 돌려? 그러고서 막 조정하- 하고 했던 것 같아. 예전에 가정술도 10번 보고 이상한 애들 다 모아둔 다음에 옆에 애들을 그런 걸 못하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그래서 너네가 반 성적도 좋고 분위기도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안 세우구나 요즘은.
예전에는 막 전교 1등부터 전교 등수를 매겨서 1번부터 1반에 전교 1등 있어요. 이렇게 갔다가 거꾸로 돌아가요. 애들을 이렇게 배치하는 거예요. 10반까지 갔다가 여기 11등이 이제 다시 11등부터 이렇게 돌아와요. 다시 여기서 돌아와요. 이렇게 반배치했었어요. 옛날에. 성적으로. 요즘에는 선생님들 맘대로다. 1학년 때 무슨 성격 검사한다고 그걸로 술을 반배서 뭐 하는 거예요? 네, 이거 됐어요? 볼게요.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볼 건데요.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6, 8인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 나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 아까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이 빗변의 길이는 루트 직각을 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다라고 이렇게 식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빗변의 길이는 x라고 표현해 볼게요. 루트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각각 6과 8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을 계산해주면 되는데 솔직히 2학년 2학기 과정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면 피타고라스 수라는 것을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피타고라스 수라는 것은 뭐냐면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될 수 있는 어떤 자연수의 그 모음을 피타고라스 수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 3, 4, 5였어요. 3, 4, 5. 이 직각의 긴 두 변이 3, 4일 때 빗변이 5가 되는 거. 여기에서 몇 배 하면은 똑같이 된다라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3의 2배 6, 4의 2배 8, 5의 2배 10을 하면 이 6, 8, 10이 바로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된다라는 이게 피타고라스 수였었어요. 그래서 일단 기억은 10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근호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죠. 기억은 10이니까 맞고요. 그 다음 니은 넓이가 14파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래요. 자,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제곱해서 원줄 파이를 곱해서 원의 넓이를 구해요. 그러면 반지름 길이 제곱 파이가 바로 14파이가 된다는 뜻. 그러면 반지름 길이 제곱이 14인데 우리 제곱해서 14가 되는 거는 알고 있는 유리수 중에 없습니다. 근호를 꼭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지름의 길이는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줘야 돼요. 니은 땡. 그 다음 디귿. 넓이가 25분의 121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넓이가 25분의 121이래.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기로 했냐면 넓이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넓이 25분의 121의 양의 제곱근이면 근호 사용하지 않아도 되죠. 루트 25분의 121이라고 해도 되나?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수 중에 5분의 11 제곱하면 25분의 121이 되니까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어요. 디귿 맞습니다. 리을이요. 건널비가 72인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래. 그러니까 정육면체의 건널비가 72면은 정육면체 이름에 나와 있어요. 면이 몇 개예요? 정육면체. 면이 6개죠. 그럼 대충 그릴게요. 면이 6개가 있어요. 그 6개 면의 넓이를 합한 게 72라는 거야. 그러면 이 정육면체의 한 면의 넓이는 72 나누기 6을 하면 얼마예요? 네, 맞아요. 단위 있나요? 없네요. 그러면 12가 되는 거고 이 12의 한 변의 길이니까 12의 양의 제곱근 루트 12가 바로 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없어요. 도입이 틀렸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잘 썼다가 드시고 싶다 드시고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다음 넘어가는 것은 이제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할 거예요.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제곱근의 성질 조금만 정리하고 선생님 쉬는 시간 줄 거예요. 우리 아까 너무 교재 복사하고 막 난리 나가지고 너무 늦게 시작했어요. 이 집 가고 싶다는 블랙반 애들도 맨날 얘기해. 집 가고 싶다고. 맨날 얘기할까요? 제곱근의 성질 시험 문제로 무조건 나옵니다. 당연하지. 나올 게 없어 이거 아니면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해요. 제곱근의 성질은 심플하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근호랑 제곱이 맞나요? 근호랑 제곱이 맞나요? 얘는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일단 가장 심플한 성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한 성질도 들어갈 거예요. 태연이 뭐해? 뭐요? 울지 말라고 왜 저래? 눈물 흘리고 있어.
태민이 아까 자기 손끝보다 이정줄이 짧아서 왠지 너무 있어. 아니 생각 제곱근의 성질은 한마디로 근호와 제곱이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맞아요. 만나면 사라진다 라고 해요. 이게 제곱근의 성질이고요. 그러면 제곱근의 성질인데 이 제곱근의 성질의 크게 형태를 나누자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크게 나누자면 첫 번째는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여기서 당연히 들어가는 저 A는 음수일 수는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 루트 A라고 표현했어요. 이거는 A의 양의 제곱근인데 이놈을 다시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A A의 양의 제곱근을 구했어요. 그걸 다시 제곱하면 원래대로 돌아오지. A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A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A의 음의 제곱근도 마찬가지로 제곱을 하면 A가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바로 간단하게 A라고 나타내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1번 형태가 있고 이제 2번 형태,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2번 형태. 바깥에 제곱이 생성된 게 아니라 근호 안에 제곱이 생성됐을 때는 그대로 빠져나오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근호랑 제곱이 없어지지 않아요. 도입이 뭐해? 뭐야? 너왜 막 병 만지다 버렸어 방금 전에. 손가락 뭐야? 손가락 마음에 들어? 손가락이 예쁘긴 한데. 그래서 근호 안에 요건 중요합니다. 이번은 루트 a제곱의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호 안에 어떤 것의 제곱이 들어가 있어요. 애들이 저걸 다 계산해서 꺼내는데 그러지 말고 한 방에 꺼내라고. 한 방에. 그리고 그 저 안에 있는 저 a가 단순히 수일 수도 있지만 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식을 제곱해서 꺼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걸 계산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막연하게. 그러면 저거는 꺼낼 때 어떻게 꺼내야 되는지 먼저 볼게요. 나 선생님이 여기다 지금 다 있었는데 오른쪽은 안 써도 됩니다. 오른쪽은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근호 앞에 뭐가 숨겨져 있는 걸까? 무슨 부호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양의 부호가 숨겨져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항상 양의 부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수의 정체는 양수야, 음수야? 플러스가 숨겨져 있어. 양의 부호가 숨겨져 있어. 양수 아니니? 그치? 양수여야 되니까 이게 간단하게 나타내졌을 때도 양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A가 이렇게 단순하게 그대로 나온다면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꺼내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양수면 이렇게 양수대로 나오는데 만약에 저 A 값이 음수면 이렇게 그대로 나왔어. 그럼 이건 양수가 아니라 음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양수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양수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 예시를 들자면 이렇게 해볼게요. 근호 안에 제발 제곱하지 마시고 바로 꺼내야 돼요. 자 보시면 이거는 3의 제곱의 양의 제곱근이긴 한데 어쨌든 제곱해서 제곱근을 구할 거니까 3이라고 나오긴 나올 거야. 근데 이 앞에 양의 부호가 숨겨져 있는 거니까 결과가 양수가 돼야 되죠. 그럼 얘는 결과가 3, 양수로 아주 예쁘게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의 제곱입니다. 그럼 이거 이렇게 마이너스 3으로 둘이 삭제시키고 냅다 꺼내도 돼요? 앞에 부호가 지금 뭐가 숨겨져 있는 거였어요? 양수, 양의 부호가 숨겨져 있는 거였어요. 이 수의 정체는 양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음수로 나오면 안 되죠. 양수가 돼야 되죠. 그래서 부호가 바뀐 채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걸 머릿속으로 항상 생각하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딱 심플하게 제곱하려는 놈이 양수면 그대로 꺼내주시고요. 제곱하려는 놈이 음수면 부호를 바꿔주면 됩니다. 양수면 그대로 꺼내주시고 음수는 부호를 바꾸면 돼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음수면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꺼내주세요. 0은 어때요? 혹시 0은 어떨까? 영은 뭐 그냥 꺼. 그치? 0도 그냥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양수거나 0이면 그대로 꺼내주고 음수면 부호를 바꿔서 꺼내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이게 언제 또 나올까? 기억 안 나죠? 인수분해에서 나오는 거. 혹시 기억나나? 인수분해에서 이런 거 나오는 거?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부호를 바꿔줍니다. 이렇게 해서 꺼내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곱이 저렇게 바깥에 1번처럼 바깥에 달려있으면 그냥 친절하게 꺼내면 돼요. 이제 1번에서의 조심할 점은 이렇게 제곱에 영향을 안 받는 음의 부호가 바깥에 붙어있을 때 맨 앞에 이럴 때만 조심해주면 되는 거고 2번은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부호 바꿔서인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꺼낼래 얘들아? 이건 어떻게 꺼낼래요? (6으로) 나올까? 마이너스 (6으로) 나올까? 뭔 소리야 이거? 비행기 날아가는 것처럼 뭔가 우웅하는 소리 들려요. 그쵸? 맞는 것 같아요. 갑자기 여기 어디에 환풍이네 여기. 이건 어떻게 꺼내질까요? 마이너스 6으로 될까? 플러스 6이 될까? 결과가. 수의 정체를 보세요. 이거 앞에 음의 부호 있죠? 음수가 돼야 돼. 그럼 음수가 돼야 되니까 이거는 그냥 부호 바꿔서 6으로 되면 안 되고 마이너스 6으로 돼야 돼요. 이거를 그냥 이 앞에 부호를 무시하고 먼저 무시해놔요. 그리고 이놈을 먼저 처리해 주는 거야. 음수면 부호 바꿔서 처리한다라고 했으니까 부호 바꿔서 플러스 6으로 처리를 한 후에 이제 맨 앞에 보면은 음의 부호가 붙어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붙여주는 게 안 헷갈리고 가장 편리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양수는 그대로 음수는 부호 바꿔서 꺼내준다가 지금과 같이 심플하게 수가 제곱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안에 식이 들어가서 그 식을 간단하게 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줄게요, 문제.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자, 요거 한번 봅시다. 85번. 자, 조심하세요. A는 음수입니다. 85. 볼까요?
음수인지 판별한 후에 꺼내기만 하면 되고 근호 앞에 있는 부호는 가장 마지막에 처리를 해주세요. 자, 먼저 A 볼게요. 제곱하려는 이 A가 양수니 음수니? 음수죠. 음수면 어떻게 해주기로 했냐면 부호 바꿔서 꺼낸다라고 했어요. 그럼 A로 나오면 음수니까 원래 정체, 이 수의 원래 정체는 양수인데 맞지가 않죠. 같지 않지. 그래서 이렇게 부호를 바꿔서 꺼내주는 것이고, 그럼 기억은 마이너스 A가 되고요. 다음 니은 볼게요. 제곱하려는 놈이 바로 3A예요. 이것도 음수입니다. 음수니까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3A로 꺼내주면 되는 것이고요. 다음 디귿 볼게요. 얘들 마이너스 9A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A라는 놈 음수인데 그 앞에 마이너스 9가 곱해져 있어요. 양수가 되지. 양수입니다. 겉모습에 속지 말고 이것은 양수예요. 음수와 음수 두 음수를 곱했으니까 양수는 어떻게 꺼내요? 그대로 꺼내주시면 돼요. 따라서 마이너스 9A가 돼요. 디귿은.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은 조심해야 될 점이 저 49는 안 꺼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49까지 같이 꺼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싸그리 제곱으로 묶어서 표현을 먼저 해놓으세요. 49A제곱이라는 것은 7A를 전체 제곱한 것과 같고요. 그럼 이 7A의 부호를 판별해주면 돼요. 7A는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음수입니다. 음수는 부호를 바꿔서 꺼낼 건데, 이렇게 부호를 바꿔서 꺼낼 건데 그 앞에 이제 마이너스 있는 음의 부호를 처리해줘야 돼요. 이렇게 음의 부호를 처리해줘야 돼요. 따라서 7A라고 이렇게 나타내지게 되는 것이에요. 도엽이 웃어 혼자 무섭게. 그러면 여기서 옳은 것은 뭔가요? 디귿하고 리을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옳게 된 거죠. 그래서 디귿 리을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해서 나타내줄 수 있고, 자, 한 문제만 더 하고 쉬는 시간 좀 주겠습니다. 자, 뭐냐면요, 다음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는 거긴 한데 대소 비교를 한 다음에 간단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아, 선생님 진짜 너무 좋아하는 문제 나왔어. 100번이요. 아, 너무 좋아요. 100번이요, 100번. 아니, 너무 좋아하는 문제가 딱 등장해버렸네. 너무 좋아한다는 건 시험에 언젠가 한 번은 낼 수도 있다. 이렇게 틀려도 되니까 일단 시도는 해봐야 돼요. 태환이가 없어서 가능하다고? 85점이? 이런 거 못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없었으면 더 가능성이 더 있으면 아니, 도가 반에 옮겨 이득일 수도 있어. 반에 바꾸게. 그런가? 정도야 해줘. 사람이 많아질수록 한 명이 지는 책임이 들으니까. 나오는 100점 맞아요. 대현이도 떨어지면 안 되지. 대현이도 100점이지. 하락은 하지 말아야지. 너무 어려워요.
태연이 연아 소리 울지 줄까? 말고. 선생님 말하자면 처음에는 원래 다 어려운 것 같아. 처음부터 어떻게 되게 잘해요. 수미 풀었어요? 오, 정말 어렵네. 놀리는 듯한 말. 어렵다. 야, 여기는 애들이 왜 이렇게 벽지를 뜯었을까? 여기서 수업하는 애들. 벽지가 군데군데. 저 포파 버튼이다. 맞죠? 그 뉴파의 포파 버튼이죠? 그 모든 학원마다 있는 포파 버튼. 이거 하나씩 파가지고 탈출하려고. 일단 볼게요. 천천히 봅시다. 이것도 이 루트 a제곱의 성질이라는 것을 이용할 건데요. 양순지, 음순지 판별을 하는데 기억, 니은, 디귿마다 지금 상황이 달라요. x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기억은 x는 1보다 클 때라고 되어 있어요. x는 1보다 클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보다 큰 수가 들어가고, 이게 양순지, 음순지 판별하는 쉬운 방법은 1보다 큰 수 아무거나 넣어봤을 때 양순지, 음순지 생각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러면 x가 1보다 커요. 그러면 1 플러스 x 생각해보세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이 첫 번째 제곱하는 식. 양수가 되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x가 있는데 x에 1보다 큰 수가 들어갈 거야. 이 같은 거 집어넣어보세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그러면? 이건 음수입니다. 자, 그러면 양수는 그대로 꺼내주세요. 근호랑 제곱이 사라지고 그대로 나오면 돼. 1 플러스 x라고 해서 그대로 나오고, 음수는 부호 바꿔서 라고 했죠. 음수는 부호를 바꾸는데 둘 다 바꿔야 돼요. 안에 식의 항이 두 개니까 둘 다 바꿔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x로 부호 둘 다 바꿔줬지만 근호와 근호 사이에 또 마이너스가 있네요. 이것까지 챙겨서 써줄게요. 그러면 이걸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겠니? 어떻게 돼요? 이 x랑 마이너스 x는 소거가 되고 1 플러스 1이 돼서 2, a는 2가 됩니다. 이게 a였어요. 기억 맞나요? 네, 맞아요. 그 다음 니은 갈게요. 니은은 x값이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 사이에 있대요. 그냥 쉬운 정수 0 같은 거 집어넣어보면 쉽겠지? 그러면 1 플러스 x는 양수가 되고요. 그 다음 1 마이너스 x 어때요? 이것도 양수 아닌가? 그쵸? 양수가 됩니다. 양수인데 왜 음수라 썼어? 양수가 됩니다. 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것이기 때문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것이기 때문에 양수가 돼요. 그럼 이게 a는, 양수는 둘 다 그대로 꺼내줄 거예요. 저 괄호 안에 있는 식을 다 그대로 꺼낼게요. 주의사항은 가운데 마이너스 잘 챙기는 거. 그러면 이거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2x 맞습니다. a는 2x가 되고요. 자, 디귿은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 같은 거 좀 넣어보면 돼요. 그러면 1 플러스 x 음수가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2를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 마이너스 2는 1 플러스 2가 돼서 오히려 양수가 돼요. 이렇게 양수가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a는 음수였어요. 부호 바꿔서 꺼내주시고 둘 다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x는 양수가 돼요. 양수는 그대로 꺼내주되 가운데 음의 부호가 있으니까 이 음의 부호를 써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돼, 대현아? 마이너스 2. a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나오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옳은 것을 찾아주면 어떻게 돼요? 기억과 니은이네요. 2번. 이렇게 해서 찾아주면 됩니다. 자, 쉬는 시간 좀 갖고 이 뒤에 거 이어서 좀 할게요. 이따가. 지금 쉬는 시간은 10분이고요. 이따 쉬는 시간이 20분이에요.